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네,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학 속의 한자어,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한자로 된 수학 용어를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과 관련되면 연산이란 말을 많이 쓰죠. 네, 글자가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한자를 특별히 공부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글자입니다. 연이라는 것은 편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연자를 쓰는 것은 연기를 한다, 연설을 한다. 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연이다. 산은 글자는 몰라도 뜻은 알 수 있습니다. 셀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연산이라는 것은 식이 나타낸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답을 구하는 것을 연산이라고 한다. 여기서 연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산을 계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좀 논쟁이 되고 있는 낱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리수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리수. 도대체 한자를 쓰지 않고 이것만 볼 때는 무슨 뜻이냐? 유리한 숫자인가? 반대말은 무리수입니다. 숫자가 좀 무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있을 유자에 리라는 것은 논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한 숫자다. 우선 유리수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서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리고 정수와 분수가 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논란이 되느냐 하면 이 영어 표현의 영어 낱말이 이제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리수를 영어로는 rational number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rational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치에 맞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rational하다 할 때 그러면 이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유리라는 것은. 그렇게 되면 유리수가 맞죠. 숫자가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은 어쨌든 별도의 문제로 남겨두고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rational을 ratio와 끊어서 얘기합니다. ratio는 비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정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다. 그렇다면 이 영어 낱말은 두 번째 해석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해석으로 가게 되면 한자로 된 번역어 유리수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됐으므로 선생이 설명을 하고 학생이 받아들일 때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유비수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곰곰이 생각하면 뭔가 이치에 맞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좀 팽팽하게 맞선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유비수가 더 이해하기 쉽다. 만약에 유비수란 낱말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유리수보다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운 낱말로 수학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수다. 네. 나눌 분자를 쓴다. 이렇게 되죠. 어떤 정수 A를 0이 아닌 정수나 0이 아닌 정수 B로 나눈 몫을 이렇게 B분의 A 이렇게 나타낸 것을 분수라고 한다.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 분이 들어가면 맞다. 자, 이것은 괜찮습니다. 자, 분수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분수다, 가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진분수는 이렇게 참진자가 들어갔다. 대분수가 조금 재밌는 글자예요. 큰 대자가 아니라 띠대자다. 이렇게 되죠. 자, 진분수는 위 분자가 분모보다 적은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6분의 4다. 자, 가분수는 분자가 분모보다 같거나 분모와 같거나 또는 더 큰 것을 얘기한다. 이것이 이제 가분수다. 이게 진짜 분수다는 얘기죠. 진짜 분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런 건 변칙이 되는 것은 좀 가짜 비슷하다 해서 가분수가 됐다. 그러면 대분수는 뭐냐면 띠를 띠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다 할 때 띠가 무엇이냐 하면 2와 5분의 3이다. 2가 요 분수 띠를 띠고 있다. 그래서 띠대자를 써서 대분수라고 한다. 함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함은 이렇게, 자, 포함한다. 네, 함. 그리고 상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함수. 두 변수 x와 y 사이에서 x의 값이 정해짐에 따라 y의 값이 정해질 때 x에 대하여 y를 이루는 말이다. 정말 학교 졸업하신 지 오래된 여러분께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이 낱말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설명입니다. 자, 이것을 사진에 보면 우리말로는 따름수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1차 함수에 나타내는 방정식 보면 y가 y = ax 플러스 b다. a와 b는 상수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숫자다. 그렇지만 y와 x는 변수다. y는 x가 변함에 따라서 정해지는 값이다. 그래서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때 이것을 이러한 함수라는 낱말을 쓰느냐. 자, 함수는 function이란 영어를 청나라 이슬란이라는 분이 번역을 한 말이다. 알고 보면 청나라의 이슬란이라는 분은 굉장히 많은 한자 낱말로 수학 용어를 번역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함수라고 합니다. 이 말을 번역한 중국은 물론 함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관수라고 쓴다. 관수. 일본도 예전에는 이 함수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함자는 일본의 상용 한자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쓰지 않고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이것은 이 글자 그대로 보면 관계가 되는 수다. 이렇게 되겠죠. 자, y가 그렇죠? ax 플러스 b로 했을 때, 자, x가 변함에 따라 y가 변한다. 당연히 관계가 있는 그런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번역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수보다는 오히려 더 이것이 이해하기 쉽다. 관계되는 숫자다.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말로는 따름수다.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정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따름수로 하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다.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함수라고 일단 번역이 돼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함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포함한다 할 때 포함한다라는 뜻이다. 결국은 y라는 독립 변수는 x를 포함한 수다. x가 변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x가 포함된 숫자다. 그래서 함수로 번역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새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방정식이라는 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방정이냐? 자, 정의를 보면 미지수를 품은 등식이 그 미지수에 특정한 값을 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네. 이 낱말은 상당히 오래된 낱말이다. 방정이라는 낱말은 중국의 고대 수학서인 구장산술, 네, 9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산술책이다. 여기에 8번째 장, 제8장의 제목이 방정입니다. 왜 방정이라고 했느냐? 지금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 방정이다. 네모난 모양으로 숫자를 써놓고 그것이 방이다. 방이라는 것은 모방이에요. 어떠한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모나게 풀었다. 그렇게 해서 써놓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계산 과정이다. 여기에 정이 들어가서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이제 방정식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학과 관련된 한자어는 서양 용어를 번역한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하다 보니까 순 우리말이 아니면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낱말이 많다. 그리고 특히 요즘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시대에서 한자말로 된 이 번역어를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한자로 기본 뜻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커서 어른이 되어도 결국은 그 뜻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꼭 학생들에게 한두 번은 한자에 대한 낱말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